아, 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영상도 찍고, 막,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뭔 짓을 하든. 온라인 이야기로서 이런 설명을 하는 영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시험에 관한 생각 이런 것들 되게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 놨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면서, 풀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서 그냥 사실 이거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이 지우고 막 되게, 그리고 몇 가지 영상 올리고 풀이도 많이 해보고, 풀이 영상이나 이런 한 아이디어적인 영상은 다른 이제 파일이 있는데 되게 많은 영상을 찍었어요. 각 내용별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일을 겪고, 그리고 많은 상담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적었죠. 이제 이러한 교육에 관련된 일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제가 올림피아드 강의와 수업 이런 것들을 한 지가 고3 때부터 했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고3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계속 하고, 고3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하면서,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꽤 됐고, 어, 뭐 올림피아드 시험을 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시험을 쳤었으니까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초등학생 6학년 때부터는 항상 전국대회 나가서 큰 상을 따왔고, 중학교 때도 중1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중1 때도 좀 잘 돼가지고 계속 잘 전국대회에서 많은 인맥과 아는 형들, 그리고 매번 보는 사람들과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음, 한 가지 뭐 착각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계절학기는 계절학기를 다 수료한다고 해서, 심화 과정이나 다 수료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마 계절학기에 잘한다고 느끼고 막 이제 무섭다고 느끼는 애들 아마 3명에서 7명 사이일 거예요. 그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경쟁 상대가 이제, 와, 쟤는 저런 스타일로 하네? 아, 쟤는 이런, 우리가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저런 스타일로 어, 특이한 문제 많이 풀 수 있겠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하는 게 되게 몇 명 안 돼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상비구인에 계절학기 수료를 했네. 나, 이거 의미 없고요. 그냥 실력 괜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에 나가서 소상한 친구들. 예. 상비군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 그냥 실력이 갑입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잘하는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쟤 꽤 하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필요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런 게 어린아이들한테도 풀려요. 어린아이들한테도. 나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이런 게. 그러면 과외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친구들이, 한번 손대 볼까? 라는 생각과 함께 과외를 맡겨달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자신과 하면 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되게 속물이 좀 말이 안 되는, 올림피아드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2017년도, 2018년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수학 조금 하는 거 확인됐고 막 이러면 좀 암기 좀 잘한다 이런 거 싶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지만, 2019년도는 다시 돌아오면서부터는, 2018년도 때 이제 어 난도질 당하고 2019년도 다시 되돌아오면서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해야만 했어요. 사실 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냐라는 말과
못하는 아이들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실력 아닌가요라는 말을 가끔 들었어요. 근데 그조차도 이 과목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상담할 때 설명해드린 것들과 아이한테 지켜보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친구, 그러면 이제 딱 마음을 접죠. 예, 마음을 접어버리죠. 대회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제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과 그러한 이제 자기가 주변에 들은 것들과 그리고 뭐랄까 참 애매한 말들 있잖아요. 막 맞는 말 같은 말들. 예. 정보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과목이었으면 맞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막 선생님이면 애들 인성도 가르쳐야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말처럼 이런 이제 를 하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절대로 안 받았어요. 그런 학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보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나 프로그램을 할 시간 안 줘요. 애가 컴퓨터 오래 잡고 있으면 뭐라 그럴 학부모님들이세요. 예. 왜냐? 수학, 과학 해야 되지, 영어 해야 되지, 막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니, 그런 학부모님들은 이제 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상담을 이제 2018년도 중반 이후부터 전화를 오거나 그걸 한두 번은 겪고 나니까 하기 싫어져가지고 이제 일단 애들부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 보고 나서 제가 학부모님을 설득하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전화로 이제 막 설명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애부터 일단 보여주세요. 다 이거 저랑 통화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한숨 쉬면서 아니 그냥 일단 애부터 보고 그 다음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네. 한 두세 번 하고 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어, 애 마인드나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쌓아 올린 것들, 예. 특히 편법으로 2018년도, 2017년도 제가 했듯이 편법으로 상탄 아이들은 가외하지 않으려고 2019년 대회를 위해서 가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편법으로 치는 친구들은 그거 걸러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본 거예요. 예.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냐 이런 테스트를 본 게 아니에요, 절대. 코딩이 자유자재로 되는지 엄청나게 쉬운 문제들이랑 막 알고리즘 필요 없이 딱 코드만 보였을 때 애가 충격 먹을 정도 있잖아요.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코드 올림피아드 나간다 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문제들을 몇 개 주고 테스트를 계속 봐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애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3개월만 맡겨보세요 하고 이렇게 4개월만 맡겨보세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죠. 애들이 괜찮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제가 학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거였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잘하는 아이들을 학부모님은 믿지 않더라고요. 자주.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정말 욕심 있는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은 학원 보내주는데 이거밖에 못해?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아이한테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제가 경험들과 이 대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런 대회 아니라고 어 이거 얘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여기서 카페에서 막 글들을 보면 조금 뭐 공격적이라면 공격적인 수도 있어요.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막 설치는 관종기 있는 글들, 관종기라고 봐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근데 글이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 글을 보고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냐면요. 제 글을 보고 제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특히 고등부에서 공부 잘 하고 있는 친구들, 대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아이들, 그 친구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너네가 하는 게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학부모님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도 너네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저는 여기나 그 다른 카페나 올림피아드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상위권 친구들의 학부모님들보다요. 이 상위권 친구들에서 이 학생들을 고등학생 기준 할게요. 고등? 중등부는 솔직히 요즘에 문제가 좀 쉬워져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중등부와 고등 문제는 한 문제씩 밀린 차이였는데 요즘 보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고등부, 중등부 3번까지 너무 쉬워서.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친구들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고등부 이 친구들의 학부모님 중에서 한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열심히 좀 뭔가 열심히 해본 친구들 한 30%? 10%에서 30%에 이분들만 이 정보 올림피아드를 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은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은상 구간이에요. 은상이 이렇게라 칠게요. 이 동상이라 그러고 장려상이 이렇게 많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힘이 있는 건요. 여기 있는 이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제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 알파.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인터넷상에서. 그죠? 예. 그리고 학원도 되게 쉬워요. 학원도 되게 쉬워요. 딱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글들과 이 구간 사람들과 교차되는 그 이야기들만 새로운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유입되는 그 학부모들한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새로 유입되는 학부모인데 이 교차되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 교차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냐? 몇 년이 지나도 애들이 장려상 전국대회 나가서 0점 받는 사태가 일어나고 장려상 받는 사태가 일어나도 이제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 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얘 스타일은 나중에 후회할 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하죠. 되게 학원에서 시킨 대로 안 하면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뭐라 해요. 학부모님들 앞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뭐라 해요. 근데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프로그램에서 남들이 시킨 대로 하면요 어차피 대회는 자기가 나가는 거라서 그 강사들의 생각을 못 따라가요. 아이들이. 예. 성격을 이야기해 볼게요. ABC라는 성격이 있어요. 강사가 B성격의 강사예요. 근데 이 강사에 배정된 아이들의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A부터 D까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성격이요. 이 중에서 B, 이 아이만 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성격이 비슷하고 성격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격과 코딩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사고방식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비슷한 아이들만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D라는 아이와 A라는 아이 중에서 고집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이 강사를 힘들게 해요. 이 강사를 그 질문들이 수업 시간을 좀 늘어뜨리고 이 강사가 좀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왜냐면 얘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발레를 잡아야 되고 맹점인 부분을 강사가 데이터가 큰 구간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원장한테 가서 뭐라 말을 해요. 원장한테 가서 그러면 이제 원장이 무슨 행동을 하냐 원장이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안 되는 점 문제점을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이 아이들은 뭐 해서 자기 고집도 세고 시킨 대로 안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뭐가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면 되게 큰 문제예요. 진짜로. 네. 이 설명에서 말하듯이 이 아이는 결국에는 성적이 나와요. 이 아이는 성적이 나오고 이 아이는 성적이 나올 확률이 랜덤이에요. 랜덤. B라는 아이는요 성적이 생각보다 일정하게 나와요. 예.
뭐 은상이면 은상, 동상이면 동상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친구들은요 0점에서 은상부터 금상까지 몰라요.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건 이 친구일 뿐이에요. 그 수업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 전국대회반 강사도요 이 친구들 무슨 말을 하는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 성격이나 코딩 스타일까지 신경 써가면서 수업하려면 같은 수업을요 타입별로 나눠가지고 10번을 수업해도 해야 할 수도 있고 5번을 수업해야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얘 스타일, 제 스타일, 얘 스타일, 제 스타일 전부 다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강사들은 자기네 스타일로 수업을 하고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따라오는 거죠. 예. 이게 프로그램의 이제 지금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강사의 풀이를 먼저 수업 공개를 하고 풀이를 하고 이렇게 따라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사와 비슷한 사고와 스타일을 가진 아이들이 좀 이득을 많이 봐요. 흔히 말해서 얘는 가외한 느낌인 거예요. 가외한 느낌.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선생님 강사가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나는 강사님 생각에 한 30%까지 내가 했었네. 그러면 이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강사의 스타일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한테 자기와에 맞는 강사가 이렇게 붙는다면 이 스타일에 대한 강사가 붙는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게 학원 구조예요. 혹시 다른 이야기나 그게 아니다라고 세게 말할 분들이 있으면 말하셔도 됩니다. 그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건요. 저는 경험상 이야기 해드리면 3시간을 수업을 하잖아요. 3시간 수업, 2시간 수업을 하면요. 이제 어떤 애들을 받아서 수업을 했었냐면요. 좀 대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제가 이 3시간, 2시간보다요. 애들이 나한테 보낸 코드를 보고 쌤 이거 몇 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그리고 디버깅 해봤는데 틀린 부분을 못 찾았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실력이 물이 오른 애들이요. 그러면 제가 그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게 쉬워요. 엄청 쉬워요. 초반에는 틀린 부분 찾아주기 쉬워요. 근데 이제 틀린 부분 찾아주는 계속 피드백을 하다 보면요, 애들이 자기 스타일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알고 고쳐 나가고 또 내가 코드를 봤으면 어떻게 피드백을 할지 이렇게 예측을 해가면서 되게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애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코드를 보냈어요.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스타일로 코딩하는 문제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보고요, 제가 그 코드를 보고 그 최적화되지도 않고 그 지맛대로 짠 코드를 보고요, 제가 틀린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잘 나와요. 그리고 발레와 최악의 경우 이런 잘 나와요. 이제는 뭐냐? 어떤 발레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코드에서 맹점인 발레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찾아내는 게 실력인데요. 근데 그걸 잘 찾아내는 작업을 이미 여기서 끝냈잖아요. 이미 그 잘 찾아내는 걸로 인해서 많은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코드도 최적화 안 돼 있어. 지 맛대로 짜왔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시간 6시간도 보내고 7시간도 보내고 막 해요. 그 코드를 공부하면서 심리를 읽으면서 얘가 왜 이렇게 코드를 짰지? 주석도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주석이란 개념과 자기 생각의 흐름을 적어놓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6시간, 3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야, 니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데이터에서 오버플로 나오고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이거 고쳐라 하면 이제 나오죠. 그럼 애들이 오 이렇게 해요. 오 대박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럼 제가 이거 한마디 더 해요. 야,
나한테 안 미안하냐? 라고 말을 해요. 그 카톡에서 코드를 보내고 제가 그 시간 동안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코드를 보내서 이 3시간에서 6시간인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실력이 올라온 친구들, 물오르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긴 하거든요. 가끔 가다 이렇게 고민했는데 실수적인 코딩이 있고 막 이제 뭐 실수적인 코딩과 그 코딩 미스나 그리고 생각대로 뭐 i가 제로 바뀌어 있다든지 근데 어거지로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가 맞은 거예요. 어거지로. 그런 케이스에서 시간 보내서 고쳐주고 나면요. 되게 이거 뭐 하는 행동이지라는 생각이 돼요. 그 5시간 동안 외주를 띄웠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외주를 몇 개를 더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애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러한 수업이 정보올림피아드 수업이었어요. 저한테 이루어지는. 제가 했던. 그리고 주말에만 했어요. 주말에 한 거. 평일에까지 주말에만 수업하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 애들 코드 보는 작업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었죠. 여기까지가 일단 정보 올림피아드에 대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서 좀 볼게요. 계속 내용을 적을 건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맥락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대충 하고 다음 이제 시험과 그 상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시험이랑 상장이랑 그 다음에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